개장 10분 남았습니다. 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글로벌 증시는 오른 것을 찾아보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미국, 유럽, 여기에 이 야간 선물 그리고 국제유가 모두 다 하락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또 북한발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이 미군 쪽에서의 주요 무기들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배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북한 쪽에서의 뉴스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여전히 좀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분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 잘 버텨줄 수 있을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 의원님,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엔달러와 제약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엔달러가 지금 아시아 패션 들어오면서부터 116연대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월간으로 봤을 때 이제 110한 7, 8 정도 깨지면 안 됐던 상황인데 일단 뭐 깨져서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116.9, 117.2, 3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장중에 좀 어떻게 나올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 때 이제 뭐 중국 개장 15분 앞두고 달러 이완 고시 되는데요. 이 환율 부분이랑 10시 반 중국 개장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약주는 지난 금요일 날 거래소는 거래 대금 기준으로 이제 22%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 점유율도 1등이었었고요. 제약주는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그리고 코스닥 셀트리온은 종가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됐던 상황에서 또 오늘 하나 쪽에서 4월 달 안에 미국 램시마 승인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재료로 해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질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셀트리온은 목표가도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 3% 정도 오름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대리님은 좀 어떤 부분 포인트 맞추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구간이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맞는 부분이긴 한데 상당히 좀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전략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도 같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과연 실적입니다. 실적이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2016년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들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라든지 만도, GS, 그리고 태양광 업체인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실적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이라든지 기업은행, 또 음식료 업종에서 오뚜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지만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나온 종목군들을 지금부터 포트에 하나 둘씩 좀 편입을 해 나가면서 2분기, 3분기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현재 양시장 출발 대기 중입니다.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다 0.5% 안팎의 상승권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양시장이 현재 파란불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장에서 상승불 키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5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좀 회복되며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조정 나옵니다. 0.73% 하락 1903.70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야간 선물이 좀 비슷하게 밀렸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1905포인트였는데 근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07% 조정받고 있습니다. 682선 부근 지나가면서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약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종근당은 지금 분홍색 투자주의 종목 지정돼 있네요. 지금 아침에는 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총이 한 1조 4천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동아ST가 한 2.4%, 옥십자가 한 0.2% 정도 상승 효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홀딩스는 조금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대웅제약이라든지 신일생명과학, 일양약품 쪽으로 금요일 날 거래 많이 실렸던 쪽들에 약간 일단은 강보합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한 2.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나 유한양행, LG생명과학 다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0.7% 하락권에 있고요. 전자는 117만 1,000원 선 보합입니다. 지금 가사주 33,400주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17만 1,000원의 최상단 매수 호가에 한 1,000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원엔이 1,019원까지 올라왔어요. 100엔당. 그래도 중국 쪽 이슈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아차가 4% 빠져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2.1%,
현대차가 1.8% 밀려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종목군들은 그냥 58,000원 선 보합권 정도에서 일단 출발이 될 것 같고요. IT 쪽에 뭐 SK텔레콤이나 네이버 한 1% 남짓으로 해서 일단 하락권에서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유화학 쪽은 일단 뭐 LG화학, 롯데케미칼 호가가 엇갈리는데요. LG화학이 1.2% 상승이고요. 롯데는 2.2% 정도 하락권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한 2% 밀려서 나와 있고요. 금융주 중에서는 뭐 신한, 기업, 우리, KB 하나 다 한 0.5에서 한 1%씩은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과 건설주가 지난 금요일 날 좋았던 상황인데요. 뭐 현대산업은 그대로 괜찮습니다. 대장격으로 37,250원 선 유지되고 있고요. 대우나 삼성 엔지니어링, GS, 뭐 현대건설 쪽으로는 하락국가 접수됩니다. 증권 쪽에서는 NH가 3%로 가장 많이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화장품 쪽에서는 이치스킨이 18만 5천 원 선으로 한 2% 정도 상승 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아모레나 코스맥스 보합에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삼양식품과 롯데제과 그리고 크라운, 오리온 보합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증권가의 좀 부정적인 분석 레포트도 좀 나왔습니다.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투자의 의견을 좀 하향조정한 레포트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대리님, 코스닥 분위기는 어떻죠? 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본다면 아무래도 오늘도 바이오 제약 그리고 컨텐츠 쪽으로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99,100원으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장중에 아마 10만 원도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이러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강하게 지금 우상향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55만 1,000원에 지금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외국인들 강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제 기관들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강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 코미팜도 전체적으로 좀 강한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GN도 좀 2% 넘게 좀 급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이오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좀 고르게 들어오고 있다. 메디포스트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컨텐츠 업종이 이제 바이오제약 다음군으로 지금 자금이 좀 몰리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쇼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컨텐츠 쪽, 특히 뭐 캔들미디어라든지 조이시티, 그리고 소프트맥스,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매기세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메가임디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좀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500원에 18% 이상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매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것 같고 만약에 기관들 외국인 그 매도 물량이 강해진다면은 추가적인 큰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오론 글로벌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연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한 28% 이상 좀 급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전기 같은 경우도 5% 이상 좀 급등이 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에 있는 종목군들 좀 더 보겠습니다. 인포피아 개별 악재가 좀 있었는데요.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투자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서 이미 냈던 공시들에 대해서 잇따라 수정과 번복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 지금 기사화되면서 투자 심리를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7% 급락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좀 공시 나온 종목들도 좀 더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그 밖에도 하이트론이 앞서서 안철수 의원 관련주로 분석이 되면서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강했었죠. 이 거래일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21%나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이런 상승 추세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는 13%까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환율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원달러 환율 상승 흐름이 잠깐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1,200원 선까지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숨고르기 국면 아무래도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원 50전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다시금 급등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달러 인덱스도 좀 올랐거든요. 이런 분위기 좀 반영됩니다.
8원 급등 출발입니다. 1,206원 10전에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우리 증시와 좀 동시에 출발을 하죠. 일본 증시는 지난주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또 어느 정도 라운드 넘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18,000선도 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 다소 좀 부진하게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장에서는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성령의 날로 인해서 수장했다는 점 다시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국내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선물시장 봐주시죠. 네, 자, 야간 거래가 저가에서 조금 올라서 마감됐었는데요. 232.20 마감이고요. 우리 개장가는 상당히 좀 낮습니다. 한 1.3 더 밀려서 나왔는데요. 마이너스 2.90 출발했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3.10까지 좀 낙폭을 좀 키웁니다. 외국인 개인 300개씩 팔고 있고요. 기관 쪽은 좀 매수 들어옵니다. 주말에 나왔던 지표들, 미국 실업률은 5% 나왔었고요. 비농업 보험 취업자 수가 워낙에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달러가 안 그래도 리스크 오프까지 겹쳐지면서 좀 셌지 않나 싶고요. 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엔, 116.9까지 내려가는 그런 강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12월 물가지수 주말에 발표됐었는데요. 소비자 물가는 예상치로 1.6% 나왔는데 PPI가 도매 물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선행성을 띠고 있는 PPI가 마이너스 5.9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요. 11월과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됐는데 이 부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전개했다는 소식이 어제 이제 일요일 동안에 전해졌었는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일단 B-50이 뛰었기 때문에 대북 관련 리스크는 어제로 좀 소멸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선물 지수는 2.60까지 올라와 있고요. 조금 낙폭을 좀 줄여놓은 상태고요. 괴리율은 마이너스 0.08 들어오게 되면서 베이시스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한 270억 정도 매도 우위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 오늘장 수급은 어떤가요? 수급밴드분들 우선은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불릴 수도 있었는데 그 1900선이 우선 깨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상당히 좀 양 매도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매수세 전환하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구간으로 단기적인 매매로 포인트로 좀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투신권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다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 투신권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지금까지 매도세로 나오고 있다가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수세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연도에 있었던 부분들을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인한 매도세로 지금 4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는데 당분간은 이런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이러한 매도세는 좀 지속이 된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1900선을 이제 지지하는 부분이 아닌 저항선으로 보는 거냐, 지지선으로 보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들 수급으로 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융투자도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투신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전장에서는 매도세인데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 매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어려운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출발 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락권에서 출발 알리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거래소 쪽으로 매물이 좀 집중되면서 장 초반에 거래소가 다시금 1900선을 이탈하면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1.15% 하락하면서 1895.56포인트 구간 지나갑니다. 개장하면서부터 1900선 이탈이었고요. 현재도 그 밑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 하락세 하루 만에 하락으로 전환됩니다.
있습니다. 다시 코스닥 지수 넘어가겠습니다. 약보합권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68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0.27% 하락하면서 680.70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도 파란불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총 상위주들 흐름은 어떤가요? 네, 자, 먼저 오늘 제약주를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삼성물산은 한 1% 정도 밀려 있습니다. 현재 14만 500원 정도 나와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삼성 쪽 물량을 또 이제 바이오로직스 3공장 5,100억대 수주했는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동안에 한 1조 원 정도 발주가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랑 바이오 쪽에서 합쳐서요. 지금 엔지니어링이 한 1조 들어왔는데 한 마진을 7, 8%만 보수적으로 잡아줘도 한 7, 800억의 일단 영업이익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 한 6% 정도 올라 있고요. 그리고 동아ST가 오늘 그 대신 쪽 매수 리포트이 나왔어요. R&D 비중이 10% 넘어가는 R&D 쪽으로 상당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사실은 주가 흐름 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R&D 순서들을 해서 오늘은 동아ST 쪽으로 상당히 강한 매수 들어오는데요. 9% 급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종근당이 지난 금요일에 거의 고점에서 20% 넘게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67억 정도 거래 실리면서 3% 다시 반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대금 많았던 신일생명과학도 한 2% 정도 올라서 출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가 1%로 반등 전환했습니다. 상승 전환했고요. 한미약품도 지금 개장 시초가 대비로는 좀 밀려있긴 합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고요. 일양약품이나 LG생명과학 이런 쪽들 록십자 다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은 일단 삼성전자는 1.6% 정도 밀려서 나와 있고요. 현대차가 1% 하락. 그다음에 SK텔레콤, 네이버 조금 밀립니다. 조선중공업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한 2% 밀려서 나오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약세권입니다. 그리고 은행 증권 쪽에서는 하나금융 기업은행이 2% 밀리고요. 미래에셋이 2% 약세 출발입니다. 정용화학 쪽에서는 SO일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한 1에서 2% 하락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업종 가운데서도 현재 의약하고 음식료품 업종 지수는 아주 소폭의 상승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짚어주신 것처럼 동아ST가 오늘 가장 강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한 7%대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바이오로직스 공장 수주가 확실히 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인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대리님, 거래소에서 어떤 섹터 눈에 띄세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그나마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혜양조 같은 경우 지금 4% 이상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2,1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혜양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 그동안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 힘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제 힘을 보태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좀 강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고점이 이제 2,170원인데 이 부분들은 충분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샘표 식품 같은 경우도 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좀 강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기관들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도를 했지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으로 좀 들어오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가 지금 63만 5천원에 2.7% 지금 급등을 하면서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지금 강하게 상승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승분들이 오늘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또 외국인들 지금 음식료 업종으로 좀 많이 매기세가 올리고 있는데, 무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죠. 지금 거의 상당히 좀 음식료 업종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39,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무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한성기업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우복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아비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3,96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신원 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29,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들은 바이오제약, 그 다음에 음식료, 그 다음에 이제 섬유 의복 쪽으로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도 이 의식주와 관련된 종목군들 소비재 쪽의 흐름이 강하게 좀 나오네요. 반면에 좀 돌발 악재만나면서 좀 조정받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다시 한번 또 블록딜과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DIP홀딩스 쪽에서 한국항공우주 지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현재는 2.6% 정도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하락 종목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지금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경기 방어 컨셉인 바이오랑 음식료 말고는 대체로 다 밀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가가 큰 폭으로 밀린 것은 아닌데요. 뭐 심리적으로 계속 좀 약세권에 놓여 있고 달러가 강세로 갔던 부분도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산업재군에서 대우조선이 3% 다시 뭐 되밀립니다. 바닥에서 좀 많이 움직였던 상황인데 다시 오늘 한 3% 재발락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S-오일, 하나케미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성과가 좋았던 이쪽 자본재군에서 약간 매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려아연도 한 2.3% 밀립니다. 금은 약간 뭐 조금 셌다고는 하는데 뭐 그쪽 시장 무관하게 글로벌한 경기는 좀 보는 것 같아요. 한 2.3% 밀려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보험주도 좀 밀리는데요. 동부화재가 한 3.17% 밀리고요. 삼성화재나 삼성생명까지도 같이 또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항공우주는 지금 뭐 주인이 없어진 마당에 계속 좀 다 밀려나는데 일단 뭐 갖고 있는 업체들 보니까 다 재무라든지 뭐 자금 면에서 돈이 좀 필요한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는 6만 6천 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저번에 뭐 증권가에서 보니까 6만 원 한 초반대 가면 한번 괜찮지 않겠나 싶다고 하는데 오늘 장중에 좀 밀리면 어떤 기회가 오는지는 좀 보셔야 되겠고요. 게임 쪽에서는 뭐 NC소프트가 수급 이슈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 대비 좋습니다. 0.69% 상승이 있습니다. 확실히 좀 시장에 재료가 없고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투자자들 귀가 얇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레포트 효과가 좀 상당히 나옵니다. 인성 정보에 대해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이 헬스케어 쪽의 관련 매출 가시화로 인해서 성장이 기대된다 레포트 나왔고요. 오늘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유비케어가 9%대, 인성 정보도 한 6%,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현대정보기술 모두 다 플러스권에서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양 대리님 좀 레포트가 나오거나 좀 관련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 오늘 움직임 좀 어떤가요?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에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컨텐츠 쪽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좋게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배당 관련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이제 이슈가 되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이제 보고서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편의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좀 인식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GS 리테일에도 강하게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전혀 이제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기관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또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느 제조라든지 IT 쪽보다는 경기 방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하고 확실히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앞에서 상한가 하한가 종목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재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22% 정도 상승하면서 684선 부근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흐름 봐주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봐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바이오제약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딱 나눠줄 수가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99,700원 강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10만 원 선권 충분히 터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10만 원 선권 이상으로도 충분히 좀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0.3% 정도 하락 출발하면서 지금 11만 4,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컨텐츠 업종 중에서 CJ ENM 같은 경우가 8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민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 로엔이 상당히 지금 83,900원에 6%, 8% 넘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시장에서는 기관들 외국인들 동시에 순매도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매기세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향후 시장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 중에서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이 치고 나간다면 코오롱 생명과학도 충분하게 좀 그런 매기세가 좀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 지금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5,6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28,200원에 지금 3% 넘는 급등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도 1,2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W게임즈 같은 경우도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간단히 좀 보시면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가 지금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12,0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지난 시간에는 매도세로 전환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동안의 하락폭을
이제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그래서 5,270원에 지금 3%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도 지금 13,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런 컨텐츠, 또 바이오 제약군들로 전체적인 한 거의 80% 이상 매개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허 의원님, 개장 전에 이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방위산업 관련주들 좀 하락이 나오네요. 이쪽 먼저 짚어주시죠. 네, 보겠습니다. 일단 빅텍이 현재 한 11% 네네, 정도 밀리네요. 예, 빅텍이 지금 또 빨간 분홍색 불 투자 주의 종목도 지정이 돼 있네요. 지금 뭐 한 11% 밀려 있고요. 스페코나 퍼스텍도 약간 밀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험치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세게 나오면 그냥 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고 뭐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떠서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소멸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북한 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그렇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그 경협주들 흐름 보시면 뭐 다 좋진 않아도요. 남해화학이나 뭐 일진이나 뭐 동방아그로 코오롱 쪽으로 약간 또 플러스도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오 제약 쪽 코스닥에서도 흐름세가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아까 대리님 점검해 주셨던 셀트리온은 목표가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오늘 다 보여줄 건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10만 원 선 터치 시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이쪽 연결되는 흐름들 보시면 서린 바이오나 일신이나 영인 프론티어나 바이넥스 그리고 바이넥스는 약간 슈넬하고도 연결해서 에이프로젠 이슈까지 있다고 그러면 슈넬 생명과학은 6천억 간다는 얘기도 나와 있는데 시총이요. 4,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화생명과학도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소의 종목이긴 합니다만 부광약품이라든지 같이 묶여 있는 마크로젠, 바이오랜드, 이지바이오 이런 쪽들로도 상승폭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로엔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VI 풀렸고요. 현재는 15%대 급등, 9만 원 선 근처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관련된 뉴스 보니까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와 함께 행사를 좀 연다고 하는데요. 로엔 뮤직 캠프를 개최한다. 이 뉴스 한 개밖에 없는데 이 뉴스로 급등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로엔과 관련해서 카카오 쪽에 지분 인수 관련 뉴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좀 나오면서 오늘장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 오늘 개장 전에 한 차례 좀 추천이 나왔었습니다. 한국콜마 정종현 운영이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장 1%가량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양대리님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좀 더 봐주시죠. 이건 먼저 말씀하셨다 한국콜마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국콜마 지금 10만 원 터치를 하면서 10만 500원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수급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지금 외국인 기관들 어느 정도 지금 강하게 이러한 수급 저도 최근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그동안에 강한 상승이 왔었던 부분들이 소외됐다가 다시 한번 또 오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합권으로 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은 기관들 수급이 2거래일 연속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런 횡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강한 급등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업종, 바이오제약 업종이 이제 한번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화장품 업종들도 한번 좀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도 그 다음 섹터로 좀 접근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소비 관련돼서 좀 더 종목들 확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 대리님 좀 더 봐주시죠. 소비 관련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좀 유아용품 관련주들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부방 쪽에서 한 1.74%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후천은 좀 밀려나고 있네요. 오늘은 좀 화장품 쪽으로 매기가 좀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지금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섹터 어느 쪽에 있을까요? 삼성 녹스 모멘텀 받았던 라온시큐어가 상한가 마감이었었잖아요. 거래도 거의 5, 6위 한 10위권 안에 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되게 많이 거래에 실려 있는데요. 벌써 17%까지 16%까지 갔다 왔네요. 한 250억이니까 거래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 아직 급등권인데요.
현재 4,270원 정도, 한 250억 거래됩니다. 로에는 사실 이게 지분이 많이 잡혀 있어서, 다 이제 잠겨 있어서, 여기 이제 체결 리스크는 약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체결 리스크도 하나의 리스크로 보긴 하는데, 주식 매매할 때. 어쨌든 뭐 잔량들이 뭐, 4주, 3주, 10주 이래서 매매는 잘 하셔야 되겠는데, 어쨌든 뭐 카카오 모멘텀이라고 하니까요.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도 거래가 셀트리온 다음으로 많았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아침에 약간 움직임이 있는데요. 한 70억 정도 거래되면 현재는 세종이 0.6%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엔 뉴스 좀 정리해 드리면은요. 카카오가 로엔 엔터테인먼트 지분 76.4% 정도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호재로 작용하면서 현재 로엔 장초반에 VI 한 차례 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죠. 허 의원님, 개장 전에 체크해 주셨던 엔화 그리고 제약 섹터 좀 그대로 장중에도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N은 지금 변하지 않는 화폐예요. 리스크 오프냐 온이냐에 대한 척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116까지 왔으니까 워닝입니다. 경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 리스크 아니라고 그러면 지수 레벨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우리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제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워낙에 N이 저렇게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불안정하게. 그리고 아침에 호주 달러도 다 깨고 내려가서 달러 강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시황에는 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겠고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뭐 중국의 환율 상황이라든지 개장 이후의 변화들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오히려 환율 부분을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주는 지금 뭐 이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좀 불안감도 있긴 있습니다. 너무 세서. 근데 돌리면서 뭐 종군당 끝나고 나서 동아에서 넉십자 하고 나서 지금 동아에스티 셀트리온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돌리면서 같이 올라가는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되 적절한 트레이딩은 꼭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대리님은 변화 없으신가요? 우선 뭐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몇 번 언급을 드렸던 한국전력이라든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약간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